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CBDC 시범 테스트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죠. 인도 중앙은행 더불어 인도의 CBDC 사업은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리플과 XRP 방송을 했었을 때 CBDC의 비중을 굉장히 크게 실쳐,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적 연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 FOMC에 대한 부분, 경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번 통화 시스템,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자, 제 방송을 보셨던 부분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뼈대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강조 드리는 데는 그만큼 많은 단어가 일괄되게 언급됐던 이유에는 그만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계속 언급돼 왔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테스트 또는 CBDC 관련 그런 뉴스들과 미디어를 한번 둘러보시죠. 자, 이건 9월 6일 오늘 나왔던 거예요. 인도 중앙은행 CBDC 시범 테스트 검토 중이다. 이미 인도 중앙은행에서 도입하기 전에 테스팅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온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DC 거래 수수료 50% 인하. 왜 그럴까요? CBD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겠죠? 그쵸? 일본 CBDC 발행 가속화, 업무 인력 대폭 증원. 일본은 그 이면에 통화와 재정 정책이 더 이상 이미 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죠. 기준금리가. 재정 정책은 일본 정부 부채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미 너무나 많은 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CBDC 발행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2016년도에 유럽의 은행들과 함께 BIS, 그리고 전세계 기득권 은행들과 함께 이미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CBDC 도매 거래 지원 이후에 발행될 가능성 높다. 호주 중앙은행 이미 CBDC가 언급되고 있어요. 미국 법률기관 암호화폐 CBDC 전자화폐로 구분 수정안 발표한다. 자, 미국에선 연준이 ISO 2002, 스위프트, 엑센추어 모든 부분에 일괄되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죠. 외환, 그리고 송금, 그리고 카드, 증권, 무역 모든 통신 메시지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게 뭐다? 리플과 XRP이다. 자, 그리고 중국 정부 광저우 등 도시 내 대중교통 지불 수단에 디지털 위안화 추가한다. 자, 중국도 가속화가 되고 있죠. 소매용과, 그리고 인도 블록체인 업계 새로운 컨소시엄 출범, 정부와 소통한다. 라울팔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10년 내에 200배 이상 증가 가능하다. 200배 증가 가능하다. 저는 100배를 언급드리는데요. 최소 이 사람은 200배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빠질 때마다 땡큐하고 주스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왜? 내가 사고 위에 상단은 100배 이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고 40에서 60 그걸 못 견디게 된다면 그건 바보겠죠? 왜? 이미 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100% 성장하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모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ETF가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갖가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 중앙은행 CBDC가 언급되고 있어요. 가나 중앙은행 CBDC ECD가 자, 콜롬비아 중앙은행 CBDC 연구 본격 착수. 자,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영국 민간 컨소시엄 디지털화폐 결제 파일럿 10월 착수한다. 콜롬비아 국세청장 CBDC 도입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 완료.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엑스와 함께. 러시아 2024년 모든 은행 디지털 루블 발행 계획.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2024년 CBDC 발행 계획. 홍콩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CBDC 추가. 자, 시티그룹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CBDC 디지털 증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자, 임원급을 채용 중이다. 호주 중앙은행 1년간 CBDC 연구 프로젝트 추진한다. 중국 중앙은행 CBDC 관련 법규 출범 예정이다. 태국 중앙은행 소매형 CBDC 테스트 시작한다. 자, 영국 의원협회 암호화폐 추가 규제에 위한 업계 피드백 요청.
서클 CEO CBDC 프로젝트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이미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나간다. 그 부분에는 바로 스텔라, 제3세계와 소매용, 도매용은 리플이 담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스터카드와 연준과 디지털 커런시 굴과 리플과 사실 그 뿌리가 같은 부분이다.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ECB, CBDC, 비트코인보다 나은 국경 간 결제 수단이자. 그쵸? 하나하나 같이 일본 중앙은행, 이것 또한 이건 제가 언급드리지만 이 미디어에 나오는 거를 좀 거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은 다급합니다. 미디어에서 이거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입장에선 CBDC가 급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부양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금과 CBDC 연계 실험 수행, IMF 케냐 CBDC 발행 추진. 자,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ECB.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세계 경제 포럼, 독일 결제 솔루션 업체 GND가 아프리카 CBDC 프로젝트 수주했다. 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은행, 미국 재무부 연구소, 프랑스 중앙은행, 바젤 위원회 중요한 거죠. 국제 결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 크로스보더 CBDC 사용 가능 여부 결정해야. 미 연준 부의장, 미국에서도 이미 CBDC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 부총재 언급되고 있고요. 뉴욕 연흥, 암호화폐 CBDC, 대만 중앙은행 총재, 스웨덴 중앙은행 부총재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미디어에서는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CBDC에 대해서 인프라가 깔리는 거는 한 80%, 안 좋은 소식은 20%인데 그 부분은 거를 필요가 있다. 이란도 2개월 내에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착수 계획. 자, 4월 CBDC 발전 방안 의회에 권고할 계획이다. 자, 미국 하원 디지털 달러 발행 찬성 백서 발표. 카타르 중앙은행 CBDC 관련 기술적 솔루션 및 플랫폼 연구 중. BIS 전세계 중앙은행 90% CBDC 유용성 연구 중. 자, 이미 제가 언급했던 지금 계속돼서 이 쭉 나오는 CBDC의 각국 중앙은행들과 시스템적으로 깔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은 100%, 99.99가 아니라 100% 옵니다. 시간 차이로 해서 2025년 기준점으로 해서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일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CBDC의 세상에는 뭐가 있다? 리플과 XRP가 바로 심장에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사우디 암호화폐 CBDC 책임자 임명, 두바이 의식했나. 자, 내용을 볼게요. 이미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CBDC와 암호화폐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통해서 주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더불어 여기 엑센추어 출신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를 통해서 리플렛을 통한 국경간 달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예전에 이미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암호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그램 담당자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 임원 출신을 영입했다. 임원 출신이 엑센추어, 리플과 무관하지 않죠? 리플과 엑센추어, 스위프트 다 연결되는 한 고리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우디가 두바이를 의식해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건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사우디 중앙은행은 최근 암호화폐와 CBDC 프로그램 책임자를 임명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의 전무이사 출신이다. 엑센추어 임원 출신이 사우디 CBDC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즉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가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머지가 시작됐다. 이더리움 머지가 첫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9월 6일 오전 11시 34분부터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를 시작한다. 즉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을 포우에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 채굴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업그레이드다. 머지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네트워크 혼란을 대비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입출금을 중단하고 있다.
자,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이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큰 판, 이 부분의 이슈 중에 하나이죠. 더불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은행 중앙은행들의 CBDC가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되겠죠. 상원과 하원과 이 부분에서 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요. 유럽에서 또한 이런 규제안이 미카를 통해서 도입이 돼야 되고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 활용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재무부와 합의했다고 현지 통신사 타스가 보도했다. 러시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장돼 가고 있어요. 러시아 재무부 차관 알렉세이 모이세브는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고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암호화폐를 이어간 국가 간 결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계획된 인프라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됐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라는 암호화폐 결제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국경간 또는 국계 결제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 활용 합의, 이 중심에 CBDC가 있는 부분이에요. 스위프트에 배제가 되었죠. 러시아가 이미 그 부분을 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돼서 언급되어서 나오고 있다. 2028년 비트코인 ATM 시장 규모 13억 달러 돌파 전망. 참고만 하시고요. 비트코인 ATM 시장 규모 13억 돌파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이거는 참고만 하되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12로 예상했다.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연평균 45%가 증가한다는 건요. 기울기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리플의 ODL 볼륨은 전 분기 대비 900%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기 대비. 이걸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이 기울기에 비교되지 않는 기울기입니다. 그렇기에 펀더멘탈의 지속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 시장, 블록체인과 토큰과 코인과 NFT와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 리프가 XRP가 중심에 있다.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전 SEC 위원, SEC 암호화폐 규제, 기술 옥죄기 아니야. 자, 내용을 좀 보자고요.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위원이 암호화폐 포럼에 참석해서 SEC 규제에 지지를 보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존 리드 스타크 전 미국 SEC 위원이 현지 암호화폐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90년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던 당시에도 기술 옥죄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기술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걸러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느꼈을 땐 과연 그런 것일지 의문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끌기 위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심이 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쵸? 이거는 이 분의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이 판에 대한 부분과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저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소송이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침체 상관없다. 자산가 고객 대상 암호화폐 지원 확대한다. 자,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가 침체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왜 그럴까요? 암호화폐 시장 침체는 신생기업이 아니라 규제 안에 있는 기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달러 약 64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최대 금융기관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는 거예요. 이미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싱가포르와 홍콩은 금융, 대만과 대한민국은 제조, 이쪽으로 발달돼 왔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 침체는 상관없다. 자산가 고객 대상 암호화폐 지원을 확대한다. 언급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100% 온다. 인지하세요.
100배 이상 성장하면 떨어지면 담으면 돼요. 여유자금 또는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그리고 내 월급과 연봉을 늘리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업을 찾는데, 시간을 내 편으로 보내는데 작업하는, 시간을 내 편으로 보내는 그 부분을 찾아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메타버스에서 르노 자동차 SM QM 시리즈 만난다. 더 샌드박스 르노 코리아 자동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자동차사가 메타로 넘어간다는 그런 확장되는 파트너십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통제 불가 킹달러, 원달러 환율 1,400원 뚫을 수도, 미국 증시 휴장, 환율 리스크의 코스피 요동, 유럽 금리 인상에도 달러 독주 이어질 것. 미디어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킹달러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요동이 아니라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요. 반등 나왔고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아주 저점 깨면서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미디어에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약세인 건 사실이다. 달러가 킹 강세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에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0, 50bp 확률은 40%이다. 6대4, 5대5 요 긴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영될지 FOMC의 흐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을 주무르고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구두상으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23, 미 국채 2년물이 3.46,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예전에는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은 장기물과 단기물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더불어 10년물이 3.23에 나가게 되면요, 이미 자산시장에는 쥐약이에요. 3%가 넘어가면 이미 시장, 실물 경제에 있는 기업들, 가게들, 자산시장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버거워합니다. 3.2%가 넘어가게 되면 이 10년물 3.2%, 3%대가 넘어가게 되면 늘 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입니다. 요 금리와 함께 달러의 가격, 킹달러죠. 10년 내 초강세에 있는 달러의 가격이 109.51이죠. 얘가 꺾여야 돼요. 자, 보셔. 10년 내로 가격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요 기술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죠? 요게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도 꺾여 나갈 겁니다. 슈팅 나왔던 게. 그리고 원화가 엄청난 슈팅에 있죠? 원화의 약세, 얘도 꺾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자산 시장에 조금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기다리고요. 이거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큰 그림에서 사실 요거 하다가 실물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자, 정말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면서 흔들거리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시스템을 기다려야 된다. 통화 시스템이 10년의 그런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3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사이클입니다. 기간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통화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면서 CBDC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2,733만원, 조금 박스권에 있지만 살짝 반등 나오고 있고요. 거의 보합권. 리플은 462원 3원,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 약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머지 230만원 언저리를 반등이 살짝 더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머지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와 FOMC와 시장에 대한 안정화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리플, XRP는 전 세계 XRP와 CBDC의 글로벌 기득권의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상용화가 될 때, 그리고 우리 앞에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지갑 안에 장착이 되면서 이제 사용이 될 때, 이미 그때는 달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먼저 선점해서 제 인고의 기간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세상은 100%옵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제가 7분 가까이 언급을 드렸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주의 90%가 이 세상을, CBDC의 세상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과 XRP의 투자를 통해서 그 시장을 선전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다면, 통찰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지에서
부자로 역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과 장기로 시차를 바로 이겨내면서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에 그 부분을 확실히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장기간 목적지에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